오늘 접선의 방정식을 할 건데 원에서 제일 중요한 게 요 접선의 방정식이고 사실 요구하고 싶어서 지금까지 앞에서 원을 배웠다고 봐도 무방하거든. 그래서 이제 접선의 방정식을 할 건데 우선 접선이 뭔지를 좀 먼저 설명할게요. 접선이 뭐였냐면 원하고 접하는 선을 우리가 이제 접선이라고 불렀었거든요. 만약에 원이 이제 이렇게 있을 때 어떤 원하고 지난 선이 이렇게 한 점에서 만나 있는 선, 이런 선을 우리는 접선이다라고 부르기로 했었어. 이 접선이 가지고 있는 성질을 좀 하나 기억을 하고 있어야 되는데 이게 뭐냐면 우리 원에서 선생님이 계속 원에서 이제 전 선생님하고 수업을 했었지만 원에서 가장 중요한 두 개를 꼽으라고 하면 중심과 반지름이거든. 원은 항상 모든 과정을 중심과 반지름만 가지고 풀게 될 거야. 그래서 만약에 중심이 a, b고 반지름의 길이가 r인 원이 있다라고 하면 가장 중요한 사항이 접선에서 원의 중심과 이 접선과 원이 만나는 접점을 연결했을 때 이 접선과 이 둘이 뭘 만족해야 되냐면 수직을 만족해야 돼. 이게 이제 우리한테 가장 중요한 원칙이 될 거고 또 하나 중요한 거는 이 원의 중심에서 접선까지의 거리가 있겠지. 우리가 점과 직선 사이 거리를 이용해서 중심에서 직선까지의 거리를 구할 수 있을 텐데 이게 뭐랑 똑같아야 되냐면 반지름의 길이랑 정확하게 똑같으면 될 거야. 이렇게 크게 두 가지를 가지고 우리가 접선의 방식을 구하게 될 거고 그래서 접선의 성질을 이 두 가지를 하나 기억하고 있어야 된다. 첫 번째는 선생님이 이 접점을 H라고 해보고 원의 중심을 O라고 해보면 성분 OH랑 접선을 L이라고 했을 때 이 둘이 수직이어야 된다는 걸 하나를 기억하고 있어야 되고 두 번째는 접선에서 원의 중심까지의 거리 D랑 O랑 같아야 되면 반지름의 길이랑 같아야 된다. 늘 이 두 가지를 가지고 문제를 풀게 될 거야. 그래서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가 굉장히 중요할 건데 여기에 이제 추가로 우리가 공식을 4개를 배우게 될 거거든. 공식을 4개를 배우게 될 텐데 우리는 4개를 쓰지 않을 거야. 공식 우리는 딱 한 개만 쓸 거거든. 이게 공식을 쓰는 게 공식이 간단하면 외워서 쓰는 게 편한데 공식이 좀 지저분하기도 하고 외웠을 때 헷갈리기도 해. 그리고 실제로 계산해서 문제를 푸나 공식을 이용해서 푸나 시간 차이가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거든. 나는 공식을 4개를 다 가르치지 않고 한 개만 가르칠 거다. 그래서 811번의 문제를 보면서 선생님이 좀 한 번만 설명을 해볼게요. 811번 문제를 가지고 접선에 대해서 한 번만 공부를 해봅시다. 우리 원이 x-1의 제곱 더하기 y-2의 제곱은 10이랑 10이고 요거 위에 점 4,3에서의 접선의 방정식을 구해달라고 했어요. 이 예를 가지고 이제 좀 깊게 설명을 해볼까요? 자, 만약에 지금 원이 이렇게 있고 중심이 지금 몇 콤마 몇이냐면 중심이 1콤마이고 반지름의 길이는 루트 10인 원이 있는 거지. 요거 위에 어딘지 모르겠는데 여기 위에 어딘가에 이렇게 4,3이 있어서 이 4,3에서의 접선의 방정식을 구해달라. 접선이 이런 식으로 이렇게 만들어진 처음부터 이렇게 만들어진 처음부터 우선 우리가 첫 번째로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 접선이 문제야. 접선의 방정식을 구해달라는 거거든. 말 그대로 방정식을 구해달라는 거는 어떤 식을 찾아달라는 거지. 방정식을 찾아달라는 거는 말 그대로 식을 찾아달라는 거고 접선도 결국은 선이거든. 선이라는 거는 얘가 직선이라는 거지. 결국은 직선의 식을 구해달라. 결국은 직선의 방정식을 구해달라는 거야. 그럼 직선의 방식 우리 이제 많이 공부했잖아. 직선의 방식은 뭐랑 비슷한 개념이냐면 1차 함수랑 비슷한 개념이었지. 우리가 직선의 방식을 구하던 1차 함수를 구하던 항상 어떤 식으로 구하기로 했으면 어제도 했었지만 항상 두 개만 찾자고 했어. 하나는 기울기, 하나는 지나는 점인 거지. 그러니까 우리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기울기랑 지나는 점만 찾으면 그 아이의 1차 함수 혹은 직선의 방식을 세울 수 있을 거야. 지금 그림을 한번 그려보자. 지금 내가 구하고자 하는 이 접선의 방식 L에서 지나는 점을 하나 알고 있는 거지. 지나는 점이 4,3이다라는 걸 알고 있어. 그럼 기울기만 모르고 있는 거예요. 기울기를 모르고 있을 때 우리가 구할 수 있는 방법이 크게 두 가지가 있는 거야. 요 두 가지. 하나는
접선과 접점을 연결한 거랑 접선이 수직이다라는 성질을 쓸 수가 있고, 또 하나는 중심에서 직선까지의 거리가 반지름의 길이랑 같다. 이 두 가지를 쓸 건데 웬만하면 요걸 쓰게 될 거야. 거의 한 90% 이상 이걸 쓰게 될 거고, 요 1번은 특수한 경우에만 쓰게 될 거거든. 이 특수한 경우가 뭐냐면 요거야. 원 위에 점이 주어진 경우. 원 위에 점이 주어진 경우에만 얘를 쓸 수 있다. 그래서 선생님이 두 가지 방법으로 문제를 풀어볼게. 자, 내가 어쨌든 지나는 점이 4,3이라는 건 알고 그 기울기만 찾으면 돼. 그 기울기를 구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성질을 이용하는 거야. 접선의 성질. 방금 선생님 설명한 대로 원의 중심을 O라고 하고 접점을 H라고 했을 때, 그리고 접선을 L이라고 하면 원의 중심에서 접점을 연결한 놈과 접선이 뭐가? 수직이다. 우리 OH랑 직선 L이 수직이다라는 성질을 이용하는 거지. 그러면 지금 내가 뭘 찾을 수 있냐면 요 직선분 OH의 기울기를 구할 수가 있는 거지. 선분 OH의 기울기는 우리 x 증가량분의 y 증가량, x가 3만큼 증가했을 때 y가 1만큼 증가하니까 기울기가 3분의 1. 그러면 접선의 기울기는 얼마가 되겠니? 둘이 곱해서 우리 수직이려면 둘이 곱해서 마이너스 1이 돼야 되니까 접선의 기울기는 마이너스 3이 되면 되는 거지. 그래서 이 성질을 이용해서 문제를 풀겠다. 아, 내가 구하고자 하는 직선의 방정식에 기울기가 마이너스 3이고 지나는 점이 4,3이니까 식을 뭐라고 쓸 수 있을 거냐면 y는 마이너스 3에 x 마이너스 4 더하기 3 이렇게 세울 수 있겠다. 그래서 y는 마이너스 3x 플러스 15가 접선의 방정식이 되는 거지. 얘는 언제만 쓸 수 있냐면 방금처럼 원 위에 접점이 주어진 경우에만 쓸 수 있어. 굉장히 제한적으로. 그러면 일반적으로 이렇게 원 위에 접점을 주지 않을 때는 2번의 방식을 쓰게 되는데 여기서도 쓸 수 있거든. 자, 어떻게 할 거냐면 이걸 쓸 거야. 원의 중심에서 접선까지의 거리가 반지름의 길이랑 같으면 된다. 이 성질을 이용해서 구할 수가 있는 거지. 자, 계속 이지 만약에 나는 수단과 방법을 가르쳐 기울기만 찾으면 되거든. 그럼 내가 기울기를 L이라고 가정을 한번 해볼게. 지나는 점이 4,3이니까 접선을 가정할 수 있을 거예요. 접선의 방정식을 뭐라고 쓸 수 있을 거냐면 y는 기울기 m에 x-4 더하기 3이다라고 말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럼 선생님이 얘를 내가 점에서 직선까지의 거리를 쓸 거니까 다 오른쪽으로 넘겨서 직선의 방정식 형태로 써볼게. 그럼 mx-y 4m 더하기 3은 0 이렇게 될 거고, 여기에서 원의 중심, 지금 중심의 높이가 1,2니까 1,2까지의 거리를 한번 계산하면 식이 좀 지저분하긴 할 거야. t는 루트에 x 개수의 제곱 더하기 y 개수의 제곱분의 절대값에 x좌표 x에 집어넣고 y좌표 y에 집어넣으니까 1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3m이 될 거고 2 집어넣으면 플러스 1 이렇게 됩니다. 얘가 뭐랑 같으면 되냐면 반지름의 길이인, 지금 반지름이 루트 10이니까 루트 10이랑 같으면 되는 거지. 그래서 요거를 풀면 됩니다. 벌써 식이 좀 지저분하긴 하지. 선생님이 좀 공간을 넣어서 일로 가져올게. 자, 루트 m제곱 플러스를 오른쪽으로 넘기면 절대값 마이너스 3m 플러스 1은 루트 10 곱하기 루트에 m제곱 플러스 1 이렇게 되겠다. 지금 절대값도 마음에 안 들고 루트도 마음에 안 들거든. 그래서 어떻게 풀 거냐면 양변을 제곱을 할 거야. 지금 이 방법은 뒤에서 계속 연습할 거야. 가볍게만 봐봐. 양변을 제곱을 하면 얘 이렇게 제곱하면 절대가 없어지는 거고, 얘 이렇게 제곱하면 루트가 사라질 테니까 식이 선생님 차근차근 써볼게. 마이너스 3m 플러스 1의 제곱이 될 거고, 얘는 10 곱하기 m제곱 플러스 1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전개해보면, 자, 9m제곱 넘어가면 m제곱, 그 다음에 여기 마이너스 6m 넘어가니까 플러스 6m 이렇게 될 거고, 얘 전개하면 10이니까 플러스 9는 0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m은 마이너스 3 이렇게 하나가 나오겠지. 그래서 내가 구하고자 하는
중심에서 원점 직선 접선까지의 거리가 반지름의 길이랑 같아지도록 하는 L의 값이 마이너스 3이다라고 정해졌으니까 여기다가 대입을 하는 거지. 이렇게 여기다가 마이너스 3을 이렇게 대입하면 결국은 똑같은 식이 나오겠다. 그래서 접선의 방정식은 늘 거의 웬만하면 이걸로 풀게 될 거야. 중심에서 직선까지의 거리가 반지름의 길이랑 같다. 그래서 이제 좀 전체적으로 정리를 할 건데 지금 우선 하나만 더 해봅시다. 813번 한 문제만 더 풀고 이제 유형별로 좀 접근을 해볼 거거든. 원의 방정식에서 접선의 방정식은 유형별로 좀 우리가 접근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접선의 방정식만 딱 하면 되니까 좀만 힘내서 한번 잘 해봅시다. 813번. 자, 이번에는 1 x 마이너스 1의 제곱 더하기 y 마이너스 1의 제곱은 4에 접하고 기울기가 3인 접선의 방정식을 구해라. 접하는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시고 접선의 방정식을 구해달라고 했어요. 자, 우리가 어쨌든 똑같아. 접선의 방정식을 구해달라는 거는 직선의 방정식을 구해달라는 거고, 그럼 우리는 기울기랑 지나는 점만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구하면 돼. 근데 지금은 문제에서 기울기를 알려준 거지. 기울기가 3이다라고 알려줬으니까 기울기가 3이다라고 알려줬으니까 점을 모르는 거잖아. 그럼 우리 기울기가 3으로 줘줬을 때 접선의 방정식 혹은 1차 함수 어떻게 표현하면 될 거냐면 y는 3x 플러스 p라고 우선 보는 거지. 접선의 방정식을 3x 플러스 p라고 가정을 하는 거야. 그러고 나서 늘 우리는 뭘 쓸 거냐면 늘 우리는 그림을 또 한번 그려볼게. 중심이 1,1이고 반지름의 길이가 2인 원이 있는데 기울기가 3인 이렇게 생긴 접선의 방정식을 구해달라는 거고, 그럼 우리는 늘 뭘 쓸 거냐면 중심에서 직선까지 거리를 구한 게 반지름의 길이랑 같아지면 된다를 늘 쓸 거다라는 거야. 중심에서 직선까지의 거리랑 반지름의 길이랑 같아야 된다. 내가 원하는 게 y는 3x 플러스 p에서 원의 중심인 1,1까지의 거리랑 반지름의 길이랑 같아지게 하고 싶은 거야. 그럼 점과 직선 사이 거리를 써야 되니까 y 넘기면 3x 마이너스 y 플러스 p는 0에서 중심 1,1까지의 거리를 찾겠다. 그럼 거리 d는 루트에 x 개수의 제곱 더하기 y 개수의 제곱이니까 10이 될 거고, 절대값에 1 집어넣으면 2 더하기 p 이렇게 돼. 여기 지금 뭐랑 같아야 되냐면 반지름의 길이인 2랑 같아야 돼. 그럼 나는 요걸 풀면 돼. 반지름의 길이랑 내가 구한 중심에서 접선까지 거리가 같아져야 돼. 그러면 루트 10 오른쪽으로 넘기면 절대값, 선생님 순서 바꿔서 해볼게. 절대값 p 플러스 2는 2 루트 10 이렇게 돼서 요걸 풀면 됩니다. 그럼 지금은 문자가 이거 절대값에만 들어갔으니까 우리 이거 어떻게 풀기로 했냐면 절대값 벗기면서 뿔만 붙이기로 했었거든. 그래서 얘는 풀면 p 플러스 2는 뿔마 2 루트 10 이렇게 되겠지. 그럼 이 오른쪽으로 넘기면 p는 두 개가 나오겠다. 마이너스 2 더하기 2 루트 10이거나 또는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 루트 10이거나 두 개가 나오겠지. 그럼 이게 무슨 뜻이냐면 내가 지금 접선의 방식을 y는 3x 플러스 p라고 가정했을 때 p가 될 수 있는 값이 두 개다라는 거지. 그럼 답은 뭐라고 쓸 수 있을 거냐면 y는 3x에 하나는 요 놈이 있고 마이너스 2 플러스 2 루트 10 하나가 나올 거고, y는 3x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 루트 10 두 개가 나올 거야. 왜 접선의 방식이 두 개가 나는지 한 번만 생각해보자. 지금 영상 찍고 있으니까 일단 올려줄게. 왜 두 개가 나왔냐면 중심에서 기울기가 3인 접선이 반지름만큼 떨어지는 접선이 요 위에도 하나가 있을 거고 요 밑에도 하나가 있을 거거든. 그래서 접선을 구하면 늘 두 개가 나와. 늘 두 개가 나온다는 거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저 선생님 이거 프린트 하나 뽑아줄게. 이거
막 프린트 뽑을 동안 하나만 좀 물어보게. 지율이 영어 언제 하냐? 무슨 일 보게? 월요일하고 수요일? 월요일날 영어 몇 시부터 몇 시? 10시까지? 그러면 월요일만 선생님이 형사쌤한테 말씀 드려놓으니까 9시에 수업 좀 하자. 9시에 몇 시간? 9시. 승훈이 월요일 9시까지 올 수 있지. 진주 원래 월요일 9시에 그랬잖아. 우리 9시에 원 좀 더 볼게. 오늘 다 못할 것 같아서. 지금 형사쌤한테 말씀 드려놓을게. 교재 289쪽을 펴봅시다. 289쪽을 펴서 승이랑 지율이랑 선생님 잘 맞춰서 봤어. 네, 다시 한번 선생님 영상 찍을 때 다시 올려줄 뻔했는데 다시 한 번만 좀 설명을 해볼게. 우리가 지금 뭘 하고 싶은 거냐면 접선의 방정식이다라는 걸 하고 싶은 거예요. 정확히 얘기하면 원의 접선의 방정식을 찾고 싶은 거예요. 원의 접선의 방정식을 하고 싶어. 그래서 다시 한번 설명을 하면 만약에 중심이 A, B이고 반지름의 길이가 R인 1이 있다고 쳐볼게요. 이렇게. 중심이 A, B고 반지름의 길이가 R인 1이 이렇게 있다고 쳐볼게요. 그러면 접선이라는 게 뭐냐면 원하고 굉장히 부드럽게 이렇게 한 점에서 이렇게 만나는 선을 우리가 접선이다라고 부를 거고 접선이다라고 부를 거야. 사실 모든 접선의 방식 문제는 요거 하나로 풀 수 있어. 모든 접선의 방식은 뭘로 풀 거냐면 이 원의 중심에서 접선까지의 거리, 우리가 원의 중심과 접점을 이렇게 연결했을 때 얘가 항상 수직이기 때문에 이 길이가 뭐가 될 거냐면 원의 중심 A, B에서 접선 L까지의 거리가 될 거거든. 우리 거리를 보통 이제 D로 쓰기로 했었지. 얘가 뭐랑 같아져야 되냐면 정확하게 원의 반지름의 길이랑 같아지면 되는 거지. 늘 우리는 요걸 쓰게 될 거야. 거의 모든 문제를, 거의 99%의 문제를 중심에서 접선까지의 거리, 이건 이제 우리가 원과 직선 사이의 거리를 구할 수 있겠지. 요거랑 반지름의 길이가 같으면 된다를 이용해서 문제를 풀게 될 텐데 공식이 이제 몇 가지가 존재를 하는 거야. 공식이 네 가지가 존재를 하거든. 공식이 네 가지가 존재하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원의 중심, 이 공식을 정확하게 언제 쓰는지는 기억을 해줘야 되거든. 중심이 원점이고 반지름의 길이가 R인 1이 있는데 요거 원 위의 점 x1, y1에서의 접선의 방정식을 구하는 공식이 있어. 공식이 총 4개거든. 근데 미리 좀 스포를 하자면 나는 요 1번 공식만 외우고 2, 3, 4번은 쳐다도 안 볼 거야. 설명은 할 거거든. 너희들한테 이게 뭔지 설명은 할 텐데 나는 절대 안 쓸 거야. 자, 이 그림을 한 번만 그려볼게. 중심이 원점이고 반지름의 길이가 R인 1이니까 그림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중심이 원점이고 x축, y축 이렇게 있고 반지름의 길이가 R인 1이 있을 때 요 원 위의 점 x1, y1에서의 접선의 방식 이런 식으로 생겼겠지? 이 접선의 방식 공식이 있다. 우리 원의 중심이 지금 289쪽이야? 289쪽. 원의 중심이 원점이고 반지름의 길이가 R인 1의 방식이 어떻게 되니? 이게 어떻게 되냐면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r제곱이잖아. 요거 위의 점 x1, y1에서의 접선의 방식 공식인데 자 공식 예리 어떻게 되냐면 아주 간단해. x제곱이라는 거의 뜻이 뭐니? x가 두 번 곱해져 있는 거지. x 곱하기 x지. y제곱은 y 곱하기 x잖아. x 하나 대신에 x1 집어넣고 y 하나 대신에 y1 집어넣으면 돼. 그럼 얘가 어떻게 될 거야? 이 x1, y1은 숫자야. 문제에서 숫자로 주어질 거야. 얘가 숫자로 주어질 텐데 그 공식이 어떻게 될 거냐면 x 하나 대신에 x를 집어넣었으니까 x1, x y 하나 대신에 y1을 집어넣었으니까 y1, y는 r지. 이게 공식이야. 굉장히 간단하지. 그래서 외워도 좋다라는 거야. 외우면 도움이 되긴 해. 근데 또 문제가 뭐냐면
정말 이것만 써서 문제를 푸는 간단한 문제는 학교 시험에 나올 리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또 요걸 쓰게 될 거야. 자, 선생님 공식을 소개는 할게. 소개는 할 텐데 안 외웠으면 좋겠어. 자, 두 번째는 뭐냐면 중심이 원점이 아니라 A, B고 반지름의 길이가 R인 원이 있을 때 요 위에 점 x1, y1에서의 접선의 방정식이에요. 자, 그러면 중심이 이것도 그림을 한번 그려볼까? 중심이 이렇게 A, B고 중심이 A, B고 요 원 위에 점 x1, y1에서의 접선의 방정식 얘가 있다. 그럼 얘는 그냥 중요하지 않으니까 검정색으로 쓸 건데 중심이 A, B고 반지름의 길이가 R인 원의 방정식이 x-a의 제곱 더하기 y-b의 제곱은 R 제곱이잖아. 그럼 이것도 x-a의 제곱이라는 게 x-a 곱하기 x-a고 y-b 제곱은 y-b 곱하기 y-b잖아. 얘랑 똑같아. x 하나 대신에 x1 집어넣고 y 하나 대신에 y1 집어넣고 되는 그럼 얘는 식이 어떻게 되냐면 이런 식으로 만들어지는 거지. 얘는 x1-a x-a 더하기 y1-p y-b는 r 제곱이다. 여기서 이제 x1a, y1p, r은 다 숫자로 정리되지. 그럼 이걸 식을 정리하면 접선의 방식이 나온다는 건데 이거 정리할 시간에 이걸로 문제를 푼다는 거야. 그래서 나는 공식을 외우지 않는 거야. 나는 쓰지 않는 거야. 만약에 너희가 나는 공식을 외워서 쓰는 게 좋다라고 하면 써도 좋아. 써도 좋고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랑 네 번째는 뭐냐면 원의 중심이 그냥 선생님 이건 한 번에 쓸게. 중심이 A, B고 반지름의 길이가 R인 원에서 기울기가 M인 접선의 방정식 공식이 있어. 지금 풍선자에 289쪽에 밑에 보면 여기 밑에 289쪽 밑에 박스 있지? 이 박스에 나와 있는 공식이거든. 만약에 중심이 A, B고 기울기가 M인 접선의 방정식은 어떻게 되냐면 y-b는 내가 이걸 안 써서 x-a의 뿔마 r 루트 m제곱 플러스 1이거든. 만약에 중심이 이제 원점이면 a랑 b에다가 0 집어넣으면 돼. 그러면 y는 m의 x 뿔마 r의 루트 m제곱 플러스 1이다. 내가 지금 되게 대충 쓰잖아. 제발 외우지 마. 이거 외워봤자 헷갈려서 못 써. 이거 외워봤자 헷갈려서 못 쓰고 우리는 이 방식으로 문제를 풀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원의 방정식에서 접선의 방정식을 구하는 방법이 딱 두 가지만 있다고 기억했으면 좋겠어. 하나는 중심이 원점이고 그 위의 점이 주어진 상태에서 접선의 방정식을 구하는 방법과 그 이외의 방법. 그 이외의 방법은 싹 다 요걸 가지고 중심에서 접선까지의 거리가 반지름의 길이랑 같겠다라는 걸 이용해서 문제를 풀겠다라는 거지. 그래서 문제를 이제부터 네 문제를 풀고 네 문제 풀고 끝나. 오늘 네 문제 풀고 끝나는데 이 네 문제를 진짜 완벽하게 할 수 있어야 돼. 이 네 문제를 정말 완벽하게 할 수 있어야 돼서 선생님이랑 진짜 혼신의 힘을 다해서 풀어봅시다. 혼신의 힘을 다해서 풀어볼게. 선생님이 필요한 내용도 설명하면서 문제를 풀 테니까 한번 잘 해봅시다. 자, 815번. 815번에 별표를 하나 칠게. 지금부터 이제 네 문제 풀 건데 다 별표를 칠 거야. 815번에 별표를 하나 치고 지금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20이라는 원이 있는데 요거 위에 점 마이너스 2,4에서의 접선의 방정식을 구해달라고 했어. 그럼 우리 여기 위에다가 이렇게 씁시다. 자, 중심이 원점인 원 위에 점에서 접선의 방정식은 뭘 쓸 거다? 공식을 쓸 거다. 얘는 공식을 쓸 거야. 그래서 공식을 좀 한 번만 다시 써볼게. 공식이 어떻게 쓰냐면 자, 만약에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r제곱 위에 x1, y1에서의 접선의 방정식은 얘가 x제곱이 x가 2개 곱해진 거고 y제곱이 y가 2개 곱해진 거니까 하나 x1 집어넣고 하나 y1 집어넣겠다. 그래서 x1 x 더하기 y1 y는 그냥 r제곱이야. 이게 공식이다라고 썼어.
공식이 너무 간단하니까 공식을 좀 써주자라는 거야. 그럼 얘는 어떻게 될 거냐면 x좌표가 마이너스 2고 y좌표가 4니까 여기 x 한 개 대신에 마이너스 2 집어넣고 y 한 개 대신에 4 집어넣으면 돼. 그럼 접선의 방정식은 답이 바로 나오는 거죠. 접선의 방정식은 마이너스 2x 더하기 4y는 20. 이게 답이에요. 이게 답이야. 양변은 2로 나눠서 오른쪽으로 다 넘겨가지고 좀 이쁘게 써보면 x 마이너스 2y 더하기 10은 0이 답이 되는 거지. 그래서 원 중심이 원점이고 원 위에 점이 주어진 상태에서 접선의 방식을 구하려고 그러면 우리는 꼭 공식을 쓰겠다. 너무 간단하니까. 그럼 이제 817번이야. 817번 여기는 위에다가 이렇게 써놓을게. 그 외의 경우에는 반드시 뭘 쓸 거냐면 중심에서 접선까지의 거리와 반지름이 같다를 쓰겠다. 지율이랑 승리랑 좀 늦게 왔으니까 선생님이 이 문제를 통해서 다시 한번 좀 자세히 설명을 해볼게. 지금 문제를 보면 원 x제곱 더하기 y제곱을 16에 접하고 기울기가 마이너스 3인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시고 난 접선의 방정식이라고 표현해볼게. 접선의 방정식을 구하라고 썼어. 그림을 좀 한번 그려볼게. 지금 얘는 중심의 좌표가 0,0이지? 중심이 0,0이고 반지름의 길이가 4인 원이야. 그림을 좀 한번 그려보면 요렇게 중심이 0,0이고 반지름의 길이가 4인 원이 있는데 기울기가 마이너스 3인 접선의 방정식을 구해달라. 대충 요런 식으로 이렇게 생긴 접선의 방정식을 구해달라는 거지. 그러면 접선의 방정식을 구하겠다. 다시 한번 좀 자세히 설명하면 접선의 방정식을 구하겠다라는 건 접선이 결국은 선이니까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라는 거랑 똑같은 거지. 그럼 우리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기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안 가리고 두 개만 찾으면 된다 그랬어. 그게 뭐냐면 기울기랑 지나는 점이었다. 근데 지금 문제에서 뭘 알려주냐면 기울기가 마이너스 3이다라고 알려준 거지. 얘가 지금 마이너스 3으로 주어져 있어. 그럼 내가 지금 뭐를 모르냐면 지나는 점을 모르는 거야. 그럼 우리 기울기를 알고 점을 모를 때는 접선의 방정식을 뭐라고 가정하기로 했냐면 y는 우리 마이너스 3x 플러스 p 이렇게 가정하기로 했었지. 이렇게 가정하기로 했었어. 난 저 p만 찾으면 돼. 저 p가 얼마인지 찾아서 집어넣으면 접선의 방정식을 만들 수 있다. 근데 우리는 늘 뭘 쓸 거다? 0,0에서 접선까지의 거리가 반지름의 길이랑 같아야 된다를 늘 사용을 할 거야. 그럼 내가 지금 뭘 하고 싶은 거냐면 y는 마이너스 3x 플러스 p에서 원의 중심인 원점까지의 거리를 구한 다음에 이게 반지름이랑 같아지도록 하면 되겠네. 혹시 몰라서 지율이랑 승리를 위해서 복습을 좀 한번 하면 우리 직선의 방식 ax 더하기 by 더하기 c는 0에서 점 x1, y1까지의 거리, 우리 거리가 영어로 distance라서 d라고 쓰기로 했었지. 얘 공식이 어떻게 됐어? 이거 무조건 외워야 되는 공식이었어. 어떻게 쓰냐면 루트에 x 개수의 제곱 더하기 y 개수의 제곱분의 절대값에 x 좌표를 x에 집어넣고 그럼 ax1이 되겠지. y 좌표를 y에 집어넣으면 이게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였다. 그러면은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를 구하려면 이렇게 직선의 방정식의 형태가 필요하니까 자 마이너스 3x 플러스를 다 마이너스 3x 플러스 c를 다 왼쪽으로 넘길게. 3x 플러스 y 마이너스 p는 0에서 0,0까지의 거리를 구해보자. d는 자 x 개수의 제곱 더하기 y 개수의 제곱에다가 루트 씌운 거니까 루트 10분의 절대값에 0, 0 집어넣으면 0이니까 마이너스 p만 이렇게 넣겠다. 요게 뭐랑 똑같아야 되냐면 반지름의 길이인 4랑 같아야 되는 거지. 요걸 풀면 되지. 그러면 루트 10 오른쪽으로 넘기면 내가 풀고 싶은 부등식이 절대값 마이너스 p는 4 루트 10 이렇게 되겠지. 그럼 이 절대값 벗기면서 이렇게 절대값 많으면 문자가 있으면 절대값 벗기면서 뿔만 붙이면 된다고 했으니까 마이너스 p는 뿔마 4 루트 10 이렇게 되겠다.
따라서 P는 4 루트 10이거나 또는 마이너스 4 루트 10이면 되는 거예요. 잘 봐. 내가 아까 뭐라 그랬냐면 접선의 방식을 y는 마이너스 3x 플러스 p로 놓고 p만 구하면 되는 거였는데 p가 두 개가 구해졌네. 그러니까 답은 뭐가 될 거냐면 두 개가 나온다. 하나는 y는 마이너스 3x에 p가 4루트 10일 때 더하기 4루트 10 이게 하나 나올 거고, 또 하나는 y는 마이너스 3x에 p가 마이너스 4루트 10일 때 이렇게 두 개가 답이 되는 거지. 왜 두 개가? 이렇게 위쪽에서 기울기가 마이너스 3인 애가 있을 수도 있고 이 밑에 쪽에서도 기울기가 마이너스 3인 접선이 이렇게 있을 수 있지. 그래서 접선의 방식을 찾으라 그러면 무조건 두 개가 나와야 돼. 무조건 두 개가 나와야 돼. 그래서 지금 우리가 817번에서 푼 문제가 아무리 어려운 문제를 갖다 줘도 무조건 우리는 이 방식으로 문제를 풀 거야. 이게 가장 기본적인 방법이 될 거거든. 기본적인 방법으로 될 거고 어렵지 않으니까 좀 잘 해봐야 돼. 연습을 좀 많이 해봐야 될 거야. 그러면 이제 그 옆에 291쪽에 원 밖에 한 점이 주어질 때라고 나와 있잖아. 거기다가 별표를 좀 나 같은 건 5개 치고 싶은데 3개만 쳐놓을게. 선생님 요 관련된 문제를 방법을 설명하고 문제를 푸니까 아이들이 너무 어려워하더라고. 그래서 문제로 좀 바로 설명을 하고 싶어요. 선생님 문제로 좀 바로 설명을 해볼게. 우리 819번을 한번 봅시다. 819번에 자, 점 2,0에서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2의 그은 접선의 방정식을 푸는 제 별표를 3개를 치고 이 한 문제가 819번이 오늘 우리의 목표가 될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하고 싶었던 거의 전부라고 보면 돼. 시험에 내가 볼 때 문양보다 풍모보건 무조건 나와. 원의 방정식이 내용이 좀 어려워서 너무 어려운 문제는 한두 개 정도 나오긴 하겠지만 이 정도 문제를 할 줄 알아야 우리가 이제 적어도 한 2, 3등급에 들어갈 수 있을 거고. 자, 이게 지금 뭐냐면 원 밖의 점에서 접선의 방정식을 구하는 방법이야. 지금 아까 잠깐만 290쪽을 봐볼래? 290쪽에 815번 문제를 보면 뭐라고 써있니? 815번은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20 위의 점 마이너스 2,4라고 했지. 이게 만약에 원 위의 점이면 이렇게 위의 점이라고 말을 해줘. 근데 819번은 그냥 점 2,0이라고 돼 있지. 이렇게 그냥 아무 말 없이 점 2,0이다라고 하면 얘는 원 밖의 점이라는 거야. 굳이 명시하지 않아. 원 밖의 점이라는 거를 너무 당연한 얘기라서 굳이 명시하지 않는다. 그럼 이제 그림을 좀 한번만 그려볼게.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림을 좀 한번 그려보면, 만약에 얘는 지금 중심이 0,0이고 원은 항상 중심과 반지름이 전부니까 중심이 0,0이고 반지름이 루트 2인 원이지. 근데 여기 밖에 어딘가에 이렇게 2,0이 있는 거야. 어딘가에 이렇게 점 2,0이 있어서 2,0에서 접선의 방식을 찾고 싶은 거죠. 그럼 여기서 접선을 그어보면 이렇게 하나 만들 수 있고 이렇게 하나 만들 수 있지. 접선은 무조건 두 개가 나와. 이걸 잊으면 안 돼. 접선은 항상 두 개다. 접선은 항상 두 개. 그럼 어떻게 구할 거냐? 방금 우리가 풀었던 거랑 똑같아. 자, 접선의 방정식을 구하겠다. 접선의 방정식을 구하겠다는 건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겠다는 거랑 똑같고,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기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기울기랑 지나는 점만 찾으면 되는 거지. 아까 우리가 좀 전에 풀었던 문제는 기울기를 줬는데 지금은 뭘 준 거냐면 점을 준 거랑 똑같아. 지나는 점이 2,0이다라고 줬어. 그럼 기울기를 모르는 거네. 기울기를 모르는 거니까 우리는 어떻게 할 거냐면 기울기를 가정하고 문제를 풀 거야. 기울기를 m이라고 해보는 거지. m이라고 하면 우리는 뭘 가정할 수 있냐면 접선의 방정식을 가정할 수 있을 거야. 근데 이것도 지우를 위해서 한 번만 복습을 하면 우리 중학교 때 배운 건데 기울기가 m이고
지나는 점이 x1, y1인 1차 함수 혹은 직선의 방정식 공식을 중학교 때 배운 거지. y는 m에 x-x1 더하기 y1. 무조건 외워야 되는 공식이었어. 그러면 기울기가 n이고 2,0을 지나는 접선의 방정식 뭐라고 가정할 수 있을 거냐면 y는 n에 x-2 더하기 0이니까 쓸 필요 없겠지? 이렇게 가정할 수 있겠다. 얘가 지금 요 접선이다라고 가정을 한 거지. 편의상 L이라고 써볼게요. 접선 방식 L을 이렇게 가정을 한 거야. 그러면 늘 우리는 뭘 쓰겠다? 늘 뭘 쓸 거냐면 중심에서 접선까지의 거리가 반지름의 길이랑 같아야 된다는 늘 쓸 거다라는 거야. 그러면 내가 구한 이거 전기에서 써볼게. 전기하면 y는 mx-2m이 될 거고 y 오른쪽으로 넘기면 mx-y-2m은 0이 되겠지. 여기 이제 접선의 방식이 되거든. 여기에서 중심 0,0이지? 중심 0,0까지의 거리랑 뭐랑 같으면 된다? 반지름의 길이랑 같아지도록 하는 m을 찾으면 되는 거야. 그럼 또 점과 직선사의 거리 써봅시다. 점과 직선사의 거리 d는 루트에 x 개수의 제곱 더하기 y 개수의 제곱이니까 m제곱 더하기 1분의 절대값에 0,0까지니까 x좌표에 0 집어넣고 y좌표에 0 집어넣으면 여기 마이너스 2m만 이렇게 나오겠다. 이게 뭐랑 같아야 되냐면 반지름의 길이. 지금 반지름의 길이 루트 2지? 루트 2랑 같아야 돼. 요걸 풀면 돼요. 자, 그럼 이제 루트 m제곱 플러스를 오른쪽으로 넘겨볼게. 자, 열심히 풀면 돼. 자, 절대값 마이너스 2m은 루트 2 곱하기 루트의 m제곱 플러스 1이야. 우리가 일반적으로 쉽게 풀었던 절대값 문제들은 절대값 안에만 문자가 있을 때는 좀 쉽게 풀었는데 지금 절대값 밖에도 문자가 있지. 지금 여기는 루트도 마음에 안 들고 절대값도 마음에 안 드니까 양변을 제곱을 하겠다 이렇게. 얘는 우리 절대값 제곱하면 절대값 사라지니까 차근차근 쓸게. 요놈의 제곱이 될 거고 이건 제곱하면 루트가 사라지니까 이렇게 되겠지. 이렇게 되겠지. 여기가 4m제곱이니까 2m제곱 넘겨오면 2m제곱은 2가 돼서 m제곱은 1이다. 따라서 m은 뿔만 1이 나오는 거지. 이게 답이 아니야. 나는 접선의 방정식을 구하고 싶었던 건데 그걸 만족하는 m이 뿔만 1 두 개가 나온 거니까 여기다가 집어넣든 여기다가 집어넣든 여기다가 집어넣든 m에다가 1하고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쌤은 여기다가 집어넣을게. 그럼 y는 m이 1일 때는 x 마이너스 2 이게 하나가 될 거고 마이너스 1일 때는 마이너스 x 플러스 2 두 개가 답이 되겠다. 딱 이 문제 풀 줄 알면 진짜 원에서 접선과 관련된 문제는 다 해결할 수 있어. 물론 이제 이걸 가지고 문제를 풀어야 되기 때문에 문제를 꼬우면 더 어렵게도 꼬을 수 있겠지만 이게 우리의 목표였다. 원의 방정식을 너네가 지금까지 배워온 이유가 요 한 문제를 풀기 위해서라고 보면 돼. 요 한 문제를 풀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평면좌표부터 직선의 방정식 원까지 열심히 달려온 거야. 요 한 문제를 위해서. 똑같은 문제를 지금 요거랑 똑같은 문제를 살짝 좀 더 지저분하게 문제를 바꿔가지고 풀어볼 거야. 지금은 원의 중심이 원점이었기 때문에 계산이 조금 편했는데 이 중심이 원점이 아니면은 계산이 조금 더 지저분해지는 거고 이 계산이 지저분해지는 거지 어려워지는 건 아니니까 한 번만 해봅시다. 자, 821번 4천 3,1에서 말 맞지? 1 x 마이너스 1의 제곱 더하기 y 마이너스 2의 제곱은 1에 그는 접선의 방정식을 구한다. 자 이제 마지막 문제니까 잘 해봅시다. 자 그림을 좀 한번 그려볼게. 얘는 지금 중심이 1,2고 반지름의 길이가 1인 원이지. 그림을 그려보면 이렇게 중심이 1,2고 반지름의 길이가 1인 원이 있어. 점 3,1 아무런 언급이 없으면 밖에 있는 점이다라는 거야. 원 밖에 이렇게 3,1이니까 대충 여기 좀 더 주자. 이렇게
3,1에서 그 접선의 방식을 구해달래. 그럼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하나 만들어줄 거고, 또 이런 식으로도 뭐 하나 이렇게, 이런 식으로도 하나 만들어지겠지. 그래서 이걸 L이라고 만들어요. 이렇게 접선의 방식은 늘 두 개가 만들어질 거야. 그럼 똑같아. 접선의 방정식을 구하겠다라는 건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겠다라는 거랑 똑같고, 그럴 거면 나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기울기랑 점만 찾으면 되는데 점을 준 거네. 요 점을 지나는 접선의 방식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지나는 점이 3,1이다라고 알려준 거고, 그럼 기울기를 아직 모르니까 방금 아까 했던 것처럼 기울기를 m이다라고 이렇게 가정을 해보자. 그럼 접선의 방정식 L을 뭐라고 쓸 수 있을 거냐면 y는 m의 x-3 더하기 1이다라고 이렇게 쓸 수 있겠지. 그럼 전기에서 써보면 y는 mx 3m 더하기 1 이렇게 될 거야. 우리는 직선의 방정식의 형태로 구하고 싶으니까 y를 오른쪽으로 넘기면 mx y 3m 더하기 1은 0. 요거를 접선의 방정식으로 지금 가정을 한 거지. 그럼 또 늘 어떻게 풀겠죠? 늘 문제는 어떻게? 중심에서 접선까지의 거리가 반지름의 길이랑 같다를 쓰겠다. 이 지금 접선에서 중심의 좌표가 1,2까지의 거리랑 반지름의 길이가 같아지도록 하는 n의 값을 찾겠다. 그럼 또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를 써보면, 자 d는 루트에 x계수의 제곱 더하기 y계수의 제곱이니까 m제곱 플러스 1분의 절대값에 x좌표에는 x에다가 x좌표 집어넣을 거고 y에다가 y좌표 집어넣을 거지. 여기다 1, 2 이렇게 집어넣을 거잖아. 1 집어넣으면 m 빼기 3이니까 마이너스 2에 마이너스 2각이니까 마이너스 2. 얘가 반지름의 길이인 1이랑 같은 문제야. 요걸 풀면 되겠네. 푸는 방법은 완벽하게 똑같아. 아까보다 조금 더 귀찮아질 뿐이야. 그럼 얘도 루트 m제곱 플러스를 오른쪽으로 넘기면 요걸 풀고 싶은 거네. 절대값 마이너스 2m 마이너스 1은 루트에 m제곱 플러스 1을 풀겠다. 절대값 밖에도 문자가 있지? 절대값도 문제고 루트도 문제니까 또 양변을 제곱을 하겠다. 양변을 제곱을 하면 얘는 절대값이 사라져서 마이너스 2m 마이너스 1의 제곱이 될 거고, 얘는 루트가 사라져서 m제곱 플러스 1 이렇게 되겠네. 그럼 전개해서 정리해볼게. 이거 정리하면 4m제곱이니까 m제곱 넘어오면 3m제곱 플러스 4m 더하기 1 더하기 1은 없어서 얘는 0 이렇게 되겠다. 그럼 얘 인수분해하면 m에 m 더하기 3분의 4니까 얘가 0이니까 m은 몇 개가 나와? 0 또는 마이너스 3분의 4 두 개가 나옵니다. 이게 답이 아니야? 나는 접선의 방정식 요거 구하고 싶던 거지. 여기다 쓸까? 여기다가. 그럼 m이 0일 때 여기다 0 집어넣어. 0 집어넣으면 y는 1 이렇게 나오지. 요거 하나가 나오고, m에다가 여기 마이너스 3분의 4 집어넣으면 y는 마이너스 3분의 4x 그다음에 플러스 4 플러스 5 이렇게 두 개가 답이 되겠지. 무슨 말이냐면 이 y는 마이너스 3분의 4x 더하기 5, 얘가 이제 요 놈이 될 거고, 요게 의미가 뭐니? y는 1이 뭐니? y는 1. 이 y는 1이 뭐였어? 좌표 평면이 이렇게 있을 때 y는 1이 뭐였냐면 모든 점의 y좌표가 1, 그러니까 y좌표가 1이면서 모든 점의 y좌표가 1이니까 이렇게 x축의 평행한 식이 나왔었지. 평행한 직선, 이걸 나중에 상수함수라고 볼 텐데 그게 이제 요게 될 거야. 요게 y는 1이고 요게 y는 마이너스 3분의 4x 더하기 1. 지금 이 문제를 결국 잘 하려면 직선의 방정식이 굉장히 잘 돼 있어야 돼. 직선의 방정식이 굉장히 잘 돼 있어야 할 수 있는 건데, 어떻게 보면 반대로 지금 직선의 방정식이 잘 안 돼 있다면 이 문제를 통해서 지금 복습하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선생님이 오늘 풀어준 지금 815, 17, 19, 21 요 네 문제가 어떻게 보면 원의 방정식에서 제일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네 문제를 좀 잘 해봐야 되고요. 그 풍선자 지금 선생님 예전 써줄게.
여기 지금 7문제가 나와있지? 이거 필수하기 문제? 여기 한번 잘 풀어봐. 여기 문제들이 좀 좋으니까 이거 잘 풀어보고 RPM 선생님이 지우진 읽어줄게. 여기 RPM 선생님이 원쪽 RPM 질문은 다음 주 금요일에 할 거긴 한데 미리 좀 풀었으면 해서 미리 좀 알려주면 좀 순서가 좀 뒤죽박죽인데 유형 16에서 18까지 RPM 요거를 미루지 말고 주말까지는 풀었으면 좋겠어. 그러니까 일요일까지 주말까지는 꼭 풀어놓고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월요일날 9시에 원회 방정식 남은 부분이 있거든. 원방 나머지 부분 이거 진도 좀 나갈 테니까 월요일날 9시 승훈이랑 지율이랑 6시 반이 아니라 9시까지 오면 돼. 그렇지? 9시까지 와서 이거 나머지 봅시다. 그러면 오늘 우선 여기까지 하고 지율이랑 승훈이는 원래 8시 반까지 선생님이 문제 좀 풀다 가라고 하는데